안녕하세요. 화이의 올키드 스토리 화이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난초 키우는 취미생활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제 온실에도 바이러스가 사실 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폐기 처분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바이러스에 관해서는 이게 치료제가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바이러스에 걸리면 감기가 바이러스인데 감기 치료제가 아직까지 없잖아요. 그렇죠? 증상 완화만 할 뿐이죠. 그런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과학이 덜 발달되어서 그런지 더더욱이 조금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곰팡이 병이라든가 아니면은 박테리아성 병에 관해서는 어떻게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는 약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이러스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우와, 바이러스에 대해서 무작정 공포심을 가지고 키워야 할 것이냐? 그것도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영상 잘 보시면은 제가 중요한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팁을 알려드릴 텐데, 그렇게 하시면 건강한 여러분들의 취미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조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짜잔. 정말 많은 난초들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난초가 좋아서 10여 년 동안 많이 수집을 했죠. 많이 수집을 하다 보니까 전문 난원에서도 난초를 예전에 샀지만 가격이 비싸서 해외에서 직구하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다양한 곳에서 제가 직구를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국내 전문 난원이든 해외든 바이러스라든가 병증이 없었던 곳이 없었어요. 문제는. 참 이게 웃어서는 될 일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 어떡하겠습니까? 네, 난초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우리나라 농장들도 당연히 바이러스라든가 병을 가지고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상황이 이러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식물을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알려드릴 건데,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좀 이상하죠? 꽃이 기형으로 폈습니다. 기화 페롤릭이라고 하는데, 기형으로 폈다고 해서 전부 다 바이러스는 아니에요. 조직배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계에서 조금 생리적인 기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잎이 되게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난초에 많이 걸리는 CYMV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ORSV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모자이크성 병반을 잎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왜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조류에게는 걸리지만 사람에게는 안 걸리잖아요. 근데 식물도 약간 그런 것처럼 같은 바이러스가 특정한 식물에게는 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종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틀레악에 발현되는 현상과 그리고 덴드로비움에 발현되는 현상과 온시디움에 발현되는 현상이 다 달라서 같은 바이러스라도 이게 병증이 다르다 보니까 간단치가 않아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제가 말한 방금 두 가지 바이러스는 어떻게든 병반을 남기지만 그 외의 바이러스들은 병반을 남기지 않은 것도 됐다 많아요. 거기다가 문제점은 또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검사 키트라고 해가지고 바이러스 없어요, 없는 것을 확인했어요 라고 말씀하지만 그것 또한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식물 바이러스는 50여 가지가 발견된 것만 해도 넘어요. 그리고 50여 가지만 되겠습니까? 동물에 대한 바이러스도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식물에 대한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바이러스 중에 여러분들이 검사 키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단 두 가지라는 것이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바이러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키워봤을 때 2년 연속 얘는 기화가 폈기 때문에 잎이 깨끗하고 하지만 원해적인 가치는 상실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꽃을 봤으니까 얘를 그냥 폐기 처분하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분양하지는 절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양심상 제가 봐도 이렇게 못난이 꽃이 피고 어쩌면 바이러스도 있는 이 녀석을 다른 사람한테 분양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여기서 바로 포인트가 있답니다. 제가 10수년 동안 취미생활을 하면서
해외에 가도 바이러스는 있었고요. 그리고 유명 해외 전시회에서도 바이러스성 증상을 발견하기도 했고요. 국내 전시회에서도 봤고요. 전문 농장에서도 조차 바이러스성을 봤어요. 딱 보면 바이러스라는 걸 알겠는데 농장 사장님들은 모르고 키우시는 건지 알고 키우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농장 사장님들이 취미가 보다 더 우수하다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 취미가들은 각종 정보를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엄청난 서칭을 해서 엄청난 방대한 자료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농장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농사를 업으로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러한 정보력이라든가 그런 서칭 능력이 오히려 요즘에는 취미가보다 못한 경우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농장 사장님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농장 사장님이 전문적으로 원예학을 전공하셔서 아주 잘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은 답도 없는 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취미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취미생활 안 하겠다 하는 것도 답이에요. 근데 저는 구독이 무서워서 장 담그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싱그러움을 만끽하면서 나름의 생활에 힐링을 하고 있답니다. 식물들로부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바이러스 걸리기 전에 건강한 개체를 구매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딱 봐도 건강하고 싱그럽고 성장이 왕성한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바이러스가 식물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바이러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 인터넷으로 사잖아요. 인터넷으로 사게 되면 그것도 잘 모르는 곳에 잘 모르는 이렇게 친분이 없는 곳에서 사게 되면 그리고 그쪽 상태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쪽 난의 관리 상태가 난원의 관리 상태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에 모르는 난초를 여러분들이 받아들고 난감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니 그러면은 매번 난초를 살 때 아는 곳에서 사란 말이야? 아,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네, 중요한 것은요. 네, 조금 발품 좀 파셔야 돼요. 인터넷보다는 우선은 가서 보시고 구경도 해보시고 난의 관리 상태를 보며 아, 이 집 나는 좀 괜찮구나, 이 집은 관리가 좀 되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들과 소통하다 보면 아, 이 사장님 나랑 코드 맞는 것 같다, 이 사장님 되게 좋으신 분 같아. 그런 분들이 비양심적으로 병에 걸린 난초를 팔겠습니까? 자기가 아는 선에서는 건강한 개체를 팔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위험한 거는 뭐냐 하면 바로 해외 직구품을 그냥 사는 거예요. 순화도 되지 않은 해외 직구 공구해가지고 사면은 그게 말이 좋아 공구지 사실 공구가 아니에요. 정말 원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다 마진을 남겨요. 그냥 해외 직구품을 수요조사에서 사는 경우도 구매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어떤 곳에서 사도 병이 없었던 난초는 없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꽃을 봐야지만 그 증상을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당장은 괜찮았는데 키우다 보면 병증이 실실실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좀 비싸더라도 순화된 아는 곳에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식물은 인간관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난초는 좋은 인연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제가 처음 난초 시작했을 때부터 선배님들에게 배운 말인데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조금 발품 팔아가지고 난원을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사장님과 친분도 좀 쌓아보시고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사시고 그리고 조금 욕심 받쳐가지고 공부한다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참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브라질에서 공구한 난초 중에 수십 개를 폐기 처분을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결국은 아, 얘는 아닌 것 같아 하고 폐기 처분해야 될 대상들이 있어요. 그게 한 농장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많은 식물들을 키우고 하는 이유는 정말 그런 단순 공포심으로 어떻게 뭘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재미잖아요. 이렇게 힐링할 수 있고 그리고 식물로부터 힘을 얻고 하는 게 좋잖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바이러스별 병증과 그 바이러스가 종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조금 조심스러운 게 섣불리 공포감을 만들까봐 싶어가 그게 싫거든요, 사실은. 바이러스 아니라도 병반은 충분히 생기거든요. 그리고 벌레가 찝어도 멍이 들어서 얼핏 보면 구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바이러스에는 걸렸지만 티 안 나는 녀석도 있어요. 무증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식물 바이러스는 검사 키트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상황은 녹록치 않지만 이게 남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생물을 취급하는 취미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동물도 병에 걸리고 암에도 걸리고 식물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지만 건강한 취미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어떻게 하면 바이러스 걸리지 않는 식물을 건강하게 살 것인가 인데, 중요한 것은 믿을 만한 곳에서, 양심적인 곳에서 사세요. 그리고 농장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관리 상태랑 거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그 집 난이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싱그러움이 만땅으로 가득 차 있는 식물들을 사세요. 욕심 받쳐서 직구 공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상 화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